그래서 손이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귀에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 귀 지압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안녕하십니까. 난청 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은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매우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만두기라는 말 아시나요? 네. 요즘 이비인후과에서 꽤 많이 불편함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만두기가 이제 콜리플라워 기라고도 하고요. 콜리플라워가 뭐냐? 꽃 양배추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만두같이 생겼다 해서 만두기라 그러는데, 우리 귀 중에 바깥의 귀에 귀를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는 귀바퀴 있잖아요. 이 귀바퀴에 피가 고이거나 또 물이 차는 경우에 그게 이제 퉁퉁 부어서 오시는 경우를 우리가 만두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두기의 의학적인 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 만두기를 이계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계가 귀바퀴잖아요. 귀바퀴에 피가 고인다, 이런 뜻이죠. 이계혈종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네, 이계혈종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우리 귀바퀴의 해부학적인 특성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귀를 보면 이 연골과 연골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피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외부에 외상이 오는 경우, 부닥친다든지 아니면은 쓸린다든지, 그렇게 마찰이 가해지게 되면 그 약한 부위가 틈이 생기면서 거기에 피가 고이거나 아니면 물이 차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계혈종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계혈종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계혈종의 원인은 귀에 이렇게 이 외상을 입는 경우에 마찰을 하는 경우, 쓸린다든지 부닥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뭘까요? 이 레슬링을 한다든지 주짓수 이런 운동 격투기,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공에 부닥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머리에 외상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귀바퀴가 맨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계혈종의 흔한 원인이 되지만, 흔히들 외래에서 보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에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 귀 지압이라 그러나요? 귀 지압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이 귀바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을 자꾸 이렇게 이 지압을 하고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계혈종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계혈종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계혈종을 콜리플라워, 꽃양배추라 그러죠. 꽃양배추처럼 몽글몽글하게 그런 모양의 귀 형태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만두처럼 생겼다 해서 만두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죠. 외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계혈종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외상을 입거나 귀지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귀가 가려우면서 좀 붓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거기 부어 있는 부위를 이제 주사 바늘을 통해서 거기 피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삼출액, 이 액체를 좀 뽑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귀바퀴인데요. 이게 혈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딱 두 군데입니다. 여기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게 삼각와라 그러고요. 이륜 사이에 이륜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륜와와 삼각와에 흔히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뚱뚱 붓는다든지 염증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와서 여기 주사 바늘을 통해서 여기에 고여있는
피라든지 삼출액을 제거를 하고 여기 압박 붕대를 하면 되겠죠. 이제 압박 드레싱이라 그래서 그쪽을 다시 이렇게 틈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골과 연골막 벌어진 틈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꼬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절개를 해서 이 시술을 하는 그런 치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량으로 고였을 때 빨리 와서 주사액으로 뽑고 압박 드레싱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빠른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겠죠. 원래는 그 연골막에 혈관이 있어서 평소에 이제 영양분을 이 혈관을 통해서 연골에다가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피가 고이고 삼출액이 생기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연골막과 연골 사이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되고 또 두터워지고 그래서 딱딱해지죠. 그런 변화가 오게 되면은 변형이 오게 되고 이 변형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난청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그 난청이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귀박귀가 원래 하는 기능이 소리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귀에 변형이 오게 되면 소리가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청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기혈종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뭐 외상이나 이런 걸로도 물론 이게 혈종이 오지만 이 귀지압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게 혈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지압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밖에는 한번 손을 대게 되면은 좀 가려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손이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귀밖에를 잡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문질러도 또 손이 가고 파져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귀바퀴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